자, 미국 현지의 경제의 동향을 전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JP모건과 바클레이즈 등 월가의 주요 IB에서 활동하고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제닛 최수석과 연결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 FOMC에 대해서 월가 현지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자, 이번 FOMC 회의가 딱 진행된 직후에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이 오고 갔을까요? 네, 7월 FOMC 이제 75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결정은 월가 대부분이 예상을 했던 수준이어서 크게 뭐 다른 의견은 없었고요. 대신 이제 좀 의미 있는 부분은 이제 지금까지 6월과 7월 두 차례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할 때는 명확한 가이던스를 FOMC 측에서 여러 가지 채널로 제시를 했지만 이제 파월 의장이 이번에는 향후 금리 인상은 FOMC 회의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이던스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졌고요. 대신 이제 FOMC의 금리 인상의 속도가 조금 느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월가의 전망을 보면 골드만삭스의 경우 9월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11월과 12월에 각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 최종 금리가 3.25에서 3.5% 레인지가 될 것으로 이제 제시를 한 것이죠. 물론 그 전에 이제 9월 미팅 이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따라서 다시 한번 75 베이시스 포인트 같은 큰 금리의 인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을 했던 것처럼 전망했던 것처럼 9월 50bp 그다음 FOMC에서 25bp 이렇게 월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속도 조절이 좀 나타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제 월가 현지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저희는 일단 한국에서 많이 가장 했던 게 인상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아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집중적으로 봤었거든요. 제닛 최수석은 어떤 발언들을 좀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그 발언들을 조금 더 발췌를 해보면 이제 5가지 주요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June dot plot이라고 이제 6월 금리 점도표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이 점도표는 이제 FOMC 커미티 멤버들이 각자 미국의 경제 상황에 적합한 금리를 한 표씩 행사하는 건데요. 그 점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부분을 보면 그 커스터를 보면 FOMC의 향후 정책의 행보 가이드를 제시하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미 나온 이제 6월 점도표상 중간값을 보면 이제 올해 2022년 말 최종 금리는 3.4%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하면 이제 세 차례 있을 FOMC 회의 동안은 100 베이시스 포인트가 이제 추가 인상이 될 것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요한 발언으로는 이제 파월 역시 79간 단행한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 이례적으로 크다라고 한 점이고요. 따라서 긴축 정책이 지속되면 금리 인상폭의 감축도 시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파월 의장은 이제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의 효과가 이 미국 경제에 풀리 이펙트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효과를 확인한 후에 추가 타이트닝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건 이제 올해 하반기 금융시장의 저성장에 대비해서 연준이 너무 앞서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FOMC에서 계속해서 경제 지표 및 고용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을 주시할 것이라고 한 점인데요. 지금까지는 인상을 할 때마다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것에 가장 집중해서 발언을 해온 것과 상반되는 발언이고요. 이건 이제 파월 역시 전반적인 소비 지출, 부동산 그리고 미국 내 기업들의 투자가 감수세인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따라서 향후 금리 인상은 조금 더 균형 잡힌 접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로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이제 파월은 FOMC가 미국 경제를 리세션 시나리오가 아니라 좀 둔화된 성장 시나리오 상의 수요와 공급 리밸런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한 고용 시장을 유지하되 더불어 인플레이션을 안정화할 수 있는 의지를 표명했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의 불황을 야기할 정도로의 본격적인 긴축은
지향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니최 수석이 꼽은 여러 가지 이제 파월의 발언을 보더라도 사실 지금처럼 아주 강력한 긴축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뉘앙스보다는 조금 더 상황 봐서 약간은 좀 조금은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이 계속 들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런 반등세가 계속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실적 시즌과 관련된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실적 시즌은 좀 기대 이상이었다고 판단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7월 중순 이제 어닝 시즌으로 이제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이제 장마감 조금 다시 내려갔지만, 일단 S&P 500 중에서 실적을 발표한 곳이 278개였고, 그중 209개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테크 기술수 대표 주자인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시켜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미국 기업들의 최근 경영 실적이 그동안 불안해 왔던 것만큼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긴 하지만 결코 이게 경영 실적이 좋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7월 증시 랠리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전부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월가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 속칭 mixed earning 시즌이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안심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은 최근에 그 반등이 또다시 빨리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쁘지 않다는 것이지 이게 경영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좀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아마존의 실적과 관련돼서인데요. 사실 아마존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알고 있었던 게 리오프닝이 되면서 온라인 커머스, 그러니까 이커머스 쪽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또 둔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존은 어떻게 가이던스를 좀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아마존의 경우 이제 그 Q2 매출이 1,212억 달러로 나왔는데 이게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인 1,191억 달러보다 즉 21억 달러 가량의 이제 그 델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상회한 거죠. 아마존 2분기 실적은 아무래도 보면 다시 한번 이커머스의 성장 그리고 또 비용 개선 효과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세 거기에 맞춰서 AWS 자체 이제 영업 마진이 그렇다고 보입니다. 특히 그 성장세도 중요하지만 비용 개선 효과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팬데믹 당시 소비 수요가 팽창할 때 아마존 경우 이제 물류 창고하고 채용 확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과 더불어서 이것을 이제 매니지하기 위해서 생산성 향상 그리고 비용 절감 노력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이제 하반기를 바라보면 이미 이제 진입한 7월에는 이틀간 프라임데이가 진행되었었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어닝 시즌에서 이제 아마존 경영진은 아마존의 핵심 사업 관련 그 수요 대비해서 그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미국 하반기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경우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 매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월가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오늘 지난 밤 사이에도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아마존이 당일 배송 일부 지역에서 시작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니까 수요가 아주 크게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비용 절감을 통해서 계속 실적을 개선시키고 있는 아마존의 모습을 좀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벤처 캐피털리스트 제니최 수석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